새로운 아기가 태어나 온 가족이 기쁨에 들떴던 그날, 5살 손녀 미나가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 아기는 우리 아기가 아니에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순진한 눈빛 속에 담긴 그늘을 읽어내려 애썼습니다. 미나는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민호 삼촌이 엄마 배를 쓰다듬으면서 내 아기라고 불렀어요. 아빠는 아기 배가 없었는데 무슨 말인지, 아이의 머릿속에서 무엇이 엉켜버린 것인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저 아이의 상상력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제 귀에 맴도는 그 말들이 묘한 불길함을 안겨주었습니다. 한 아이의 천진난만한 말이 과연 우리 가족의 완벽한 행복이라는 직무를 완전히 풀어헤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이의 상상력이겠거니, 어른들의 대화를 잘못 이해한 것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미나는 워낙 호기심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였으니까요. 하지만 미나의 말은 자꾸만 제 마음속을 파고들어 어렴풋한 의심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민호가 우리 집에 드나들 때마다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제 아들 준호의 오랜 친구였고 우리 가족에게는 거의 친척과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우리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었고 사위 소라에게도 늘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고부터 민호의 행동은 조금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는 아기를 볼 때마다 지나치게 애정을 표현했고 소라에게도 전보다 더 세심하게 신경 쓰는 듯 보였습니다. 마치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이상을 해내려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의 빈번한 방문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빈도가 훨씬 잦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마치 이 집의 또 다른 가장인 양 행동했습니다. 아기가 울면 소라보다 먼저 달려가 안아 올렸고 아침 일찍 과일과 건강식품을 사다 주는 일도 예사였습니다. 한 번은 소라가 아기용품을 고르다 머뭇거리자 민호는 당연하다는 듯이 가장 비싼 제품을 골라주고는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불길한 전조가 퍼져나갔습니다. 과거에는 그저 친절하고 다정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의 행동들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소라가 입덧으로 힘들어할 때 준호보다 민호가 더 자주 옆을 지키며 손을 잡아주었던 기억. 소라가 배가 불러올 때 민호가 그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이던 소리. 그 모든 장면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 준호를 보호해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고 결국 진실을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나이 70이 넘도록 이런 일을 겪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치 탐정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민호가 우리 집에서 마시고 간 컵을 확보했습니다. 립스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컵을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미나와 새로 태어난 아기의 머리카락, 손톱 조각도 모았습니다. 빗에 붙어 있던 머리카락 한 올, 아기 기저귀를 갈다 발견한 손톱 조각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준호의 칫솔도 몰래 챙겼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죠. 마치 범죄 현장을 수색하는 사람처럼 저는 가족들의 눈을 피해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제 손은 떨렸고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의심이 부디 제 쓸데없는 걱정이기를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어떤 진실이라도 좋으니 제발 명확한 답을 얻고 싶다는 간절함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저에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향한 배신감과 동시에 제가 이 가족을 파괴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미나의 그 순진한 눈빛이 계속해서 저를 쫓아왔으니까요. 저는 인터넷을 검색하고 지인들에게 수소문하여 DNA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찾아낸 한 연구소에 제가 모은 샘플들을 보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혹시라도 연구소에서 전화가 오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소라와 민호가 평범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안에서는 의심과 죄책감이 뒤섞여 소용돌이 쳤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오해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의심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보며 우리 가족의 행복이 정말로 견고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더 씌워놓은 환상에 불과한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조하게 기다리던 연구소의 봉투가 우편함에 꽂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들고 들어오는 제 손은 너무나 심하게 떨려서 글쎄요.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기분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 한 장에 인쇄된 검은 글자들이 제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첫 줄, 그리고 두 번째 줄. 제가 읽어 내려갈수록 제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결과는 제가 상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미나와 새로 태어난 아기, 두 아이 모두 민호와 부자 관계가 성립함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밝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와 두 아이 사이에는 부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이라는 문장이 뒤따랐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마치 산소가 없는 곳에 던져진 사람처럼 말입니다. 제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워졌습니다.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종이 한 장이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다는 사실만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제 아들이, 제 유일한 아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에게 그리고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제 심장을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며느리 소라에게 제가 가진 의심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이렇게 끔찍한 진실로 드러났다는 사실이 저를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아들에게 그리고 소라에게 말해야 할까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차가운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닥쳐온 이 비극이 마치 꿈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고 고민했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누구에게 먼저 말해야 할지 말입니다. 결국 저는 소라를 먼저 불러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나의 이야기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민호의 이상한 행동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소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돌려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DNA 검사 결과지를 소라에게 내밀었습니다. 소라는 결과지를 받아들고는 손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하려는 듯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저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불안정했고 그녀의 눈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라고 다그쳤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호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만 했습니다. 준호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소라와 함께 거실에 앉아 그를 기다렸습니다. 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들어왔지만, 제 얼굴과 소라의 얼굴을 보고는 이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소라 씨. 준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는 제가 알아낸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나의 말부터 시작해서 민호의 수상한 행동, 그리고 DNA 검사 결과까지 하나하나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제 말이 진행될수록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라 씨가 그럴 리가 없어요. 민호 형은 제 친구인데. 하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이미 배신감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결국 DNA 검사 결과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결과지를 읽어 내려갔고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모든 것을 확인한 준호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번개라도 맞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는 소라를 향해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소라, 말해봐.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 소라는 눈물만 흘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고통은 제 심장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다시 초췌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을 결혼 후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제 의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그리고 소라와 민호 사이의 관계가 결코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는 끔찍한 확신을 안겨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두 아이 모두 준호의 아이가 아니라는 진실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준호는 소라에게 격렬하게 따져 물었고, 소라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몇 년 전, 준호와 크게 다투고 술에 취한 채 민호와 하룻밤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민호는 소라에게 자신이 불임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소라에게 너는 준호와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 차라리 나와 가족을 만들자고 속삭였습니다. 소라는 민호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고 두 아이 모두 민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소라는 준호에게 너무나 미안하다고
하지만 민호의 말이 너무나 달콤해서 거부할 수 없었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준호는 소라의 고백에 분노와 배신감으로 몸부림쳤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아내가, 그리고 그가 가장 믿었던 친구가 자신을 이렇게 철저하게 기만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집안에는 매일 고성과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영문을 모른 채 두려움에 떨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우리 가족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준호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소라를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라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고 민호와의 관계 또한 그녀의 선택이었으니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준호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법원은 신속하게 이혼을 처리했고 아이들의 양육권은 소라에게 돌아갔습니다. 소라는 두 아이를 데리고 준호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집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준호는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인 양 자책하며 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매일 밤을 울었습니다. 소라는 눈물로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채 빈 껍데기만 남은 듯 보였습니다. 민호는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진 후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비겁하게 도망쳐버린 것이었습니다. 이혼 판결이 나고 소라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준호의 옆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소라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미나는 영문을 모른 채 엄마의 손에 이끌려 나갔습니다. 하지만 미나가 문 밖으로 나서려던 순간 그녀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준호에게 달려와 작은 두 팔로 그의 다리를 꼭 붙잡고 외쳤습니다. 아빠, 아빠 가지 마요. 아빠. 그 순간 준호의 얼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미나를 꽉 끌어안고 오랫동안 놓아주지 못했습니다. 미나는 비록 혈연으로 이어진 딸이 아니었지만 준호는 그녀를 친자식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는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느꼈습니다. 미나야, 아빠 딸, 우리 미나.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준호는 미나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는 소라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옆에 있어야 해. 나는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 소라는 준호의 눈빛에서 그의 진심을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미나를 품에 안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눈물과 함께 알 수 없는 결심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미나가 준호에게 달려가 아빠라고 부르던 그 순간을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혈연만이 가족을 이루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준호와 미나 사이에는 그 어떤 혈연보다 더 깊은 사랑과 유대감이 존재했습니다. 사랑과 책임감.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한 가정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진실은 잔인했지만 그 진실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의미의 가족을 찾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미나에게 더없이 좋은 아버지가 되어 주었고 아들로서의 상처를 극복하고 미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가족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 아픔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상처를 보듬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저는 간절히 전하고 싶습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고 잔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거나 거짓으로 덮으려 한다면 결국 그 거짓은 가족의 행복을 산산조각 낼 것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아무리 큰 잘못일지라도 숨기지 않고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혈연이라는 굴레에 갇히지 말고 사랑과 책임감으로 서로를 보듬어 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이 이야기는 저와 제 가족의 아픈 기록이지만 부디 이 이야기가 다른 가족들에게는 귀중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관련된 사람들의 아픔을 보호하기 위해 익명으로 전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